뒷변을 못 봐가지고 저리 고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봐. 뭐 얼마나 안 좋으시길래 사람을 보자마자 저 난릴까. 아, 아파가지고 병원 갔지. 큰일이네 이러가. 왜 많이 아프면 죽지? 왜 죽어? 나이가 많잖아 이제. 죽을 나이가 됐잖아. 어디 갔다 왔는데? 아? 내한테도 연락이나 데리고 갔다 오지. 아이고 참 당신하고 살라니까 내가 참 아이고 골머리가 아프다 골머리가 아파. 와 골머리가 아픈데. 아? 나는 내 딸은 한다고 하는데. 엄마를 내가 볼 수 있나? 당신이 끝까지 봐야 내 며느리 된데 많이 봐주고 많이 해야지. 점심 장사도 끝났는데 웬일인지 가게에 붙어있는 남편. 여보 뭐 챙길 거 좀 많이 챙겼어 가점이 하고 좀 많이 챙겨. 그 저 꼭지 갈매기도 좀 챙기고. 오늘 우리 아저씨 누나 첫째 살아가지고 음식 장보러가 가요. 제사에 올릴 음식에 형제들 먹을 음식까지 바리바리 챙긴 부부. 제사치를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운전대를 잡는 건 남편이 아니라 선희 씨. 남편은 운전을 해본 적도 면허를 따본 적도 없단다. 그 남자들 술 한잔 해도 차 모는 그게 습성이 있잖아. 그래서 못 타라 했지. 이럴 때 내가 남자가 술 먹는 사람들 편타니까. 당신은 술 먹어서 좋겠지만은 나는 운전기사도 아니고 맨날 당신 뒤치다거리나 하고 다니고. 나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가 사는 거야. 그래가 사는 거라고. 앞을로 보고 쪽발이 보고 운전해. 저래 뭐 똑똑하다. 아이고. 대림들 왔는겨. 내가 끌고 갈까? 경주까지 내가 가고 그 가가 대림이 운전 좀 하소. 아주버님이 이랬다고 운전면허증 따놓으면 좋잖아. 아니 나란히 술 먹는데 그 딸 시간 있어요. 아내가 고생한다 한마디면 될 걸 꼭 저리 말하는 남편이다. 경주에 사는 시동생까지 태워서 3시간 반 만에 도착한 부산 형님 댁. 점심 장사를 하고 온 후라 힘은 들지만 이런 게 사람 사는 도리라 여기는 선희 씨. 부산에 도착해서도 어김없이 바쁘다. 배고픈 식구들 위해 간식 내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 집 식구들을 대신해 제사상 차리랴. 그야말로 앉아있을 틈이 없는데 느긋하게 앉아 매형과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 요거보다 좀 더 높아. 여자들 역시 한쪽에 모여 못다한 얘기를 나누는데 예, 맞습니다. 예. 다른 거기도 있잖아. 형님이 어쨌든 형님 고생이 많으니까 내가 뭐 고생이 많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장사하면서 어른 모시고 그런 거에도 매너가 없지. 그것도 형님 맞이 있기는 왜 하는 게 맞이가 뭐 제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렇다. 해줘도 내가 잘해 드리는 건 어떤 건가 모르겠고 몸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 모르겠고.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질 준비를 하는 가족들. 다른 가족들이야 차에서 좀 쉰다지만 운전해야 하는 선희 씨는 그러지도 못한다. 경주에 사는 동생을 내려주고 가세요 형님. 눈 크게 뜨고 가라. 눈이 잠 온다. 진짜. 고생했어. 언니 고생했어. 잘 가. 고마워. 눈이 잠 진짜 잠 오네. 눈 뜨고 가요. 가거라. 집까지 가려면 조금 더 남았지만 그래도 고생한 것 알아주니 고마운 선희 씨. 시원해갖고만 잠이 그대로 달라놨네. 가자 이제 출발해가지고. 아이 힘들어라. 저 사람은 몇 시간을 운전해가오는 마누라 낳아놓고 자기는 혼자 들어가 버렸는데 저래 뭐 똑똑해가지고. 아유
형님 제사상 준비하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 생각이 더 나더만. 마음이 심란하니 잠도 오지 않는다. 그냥 있어서 뭐 할까 오늘 못한 일이나 하려는데 머릿속을 맴도는 건 온통 부모님 생각뿐이다. 지금은 내가 아쉽다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많이 되지. 엄마 아버지한테 못 해드렸는 게. 문득문득 생각나요. 진짜 엄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고 맨날 허리 꾹거려가지고 일하던 그 생각만 내나네. 주머니 속 송곳처럼 삐죽 그리움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며 그 마음마저 모른 척했던 선희 씨.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가슴을 차지한 그리움은 여전히 그대로다. 다음 날 계속된 풍랑주의보. 꼼짝없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어째 아내는 다른 날과 달리 아침부터 꽃단장이다. 여보, 오늘 배도 안 때우는데 저랑 밀양이나 갑시다. 밀양은 왜? 왜노? 엄마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자고. 산소에 가면 집에 손님은 누가 일하는데? 어? 갑시다. 오랜만에 손님도 없는데. 그래도 사비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야지. 혼자선 손님 못 받는다던 남편. 산소 가자니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다. 같이 좀 가지요. 아니 혼자 갔다 와. 이럴 때 남편이 같이 좀 가주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울까. 지난밤 부모님 향한 죄스러움에 밤잠을 설쳤던 선희 씨.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녀오겠노라 마음먹었다. 부모님 산소까지 차로 2시간. 하루 6-7시간도 운전을 하면서 이 길이 뭐가 그리 멀었는지. 1년 6개월 만에 향하는 길. 이 길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막내 동생이다. 동생 오랜만이다. 반갑다 누나. 잘 사나? 잘 살지. 에이구.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가장 잘 보살폈던 동생. 타라 빨리 가자. 부모님 산소에 가보겠다는 누나의 말에 한 걸음에 달려왔다. 애들은 학교 잘 다니나? 잘 크고 있지. 잘 크고 있나? 너무 이쁘지 애들. 가게 바쁠 텐데. 누나가 자꾸야 엄마 아버지 얘기하긴 해. 한번 갔다 오라 그러더라. 누나는 뭐 일 때문에 너무 바쁘잖아. 그리고 멀고. 근데 엄마 아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많이 아듬었잖아. 반실 가니까. 엄마 품이 그래 따뜻한지는 난 몰랐어. 그때까지. 그랬나? 75 노모 품에서 느낀 따뜻함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게. 니는 그래도 엄마 품이 따뜻한 걸 알아서 다행이다. 야. 누나는 그래도 못 해봤네. 앞으로 평생 선희 씨는 느껴볼 수 없을 따뜻함. 아련하게 알 것만 같아서 더욱 애틋하다. 그리운 어머니의 품을 대신해 찾은 산소. 어머니 너무 오랜만에 왔죠. 아버지하고 잘 계시죠?
나란히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오랜만에 딸이 와가지고 술 따라드릴게. 잡수 있어. 술도 못 먹지만. 1년 반 만에야 얼굴을 내비친 딸. 생활에 쫓기듯 살면서 동생들도 살피지 못하는 못난 딸을 보면 뭐라 말씀하실까. 동생 볼 면목도 없다. 시간 자주 내서 와야 되는데 누나가 그걸 다 사는 게 애여 있으니까. 엄마도 저 식당 그렇게 오래 하시고 누나도 엄마 전설을 밟아가 이런 식당 할 줄 누나도 몰랐다. 그 인생을 엄마같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누나도 또 그렇게 똑같이 얽매여가 사니까 자주 못 온다. 자주 못 오고 엄마 죄송해요. 자주 올 건데 못 오보고 언제나 마음뿐이다. 선희 씨의 기억 속 어머닌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겹다 말한 적 한 번 없었다. 아버지의 병간호와 장사를 병행하면서도 그저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다행이라 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였기에 딸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는다. 좋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가게 본 데랑 어디 갔지? 양반 어디 갔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남편. 어머니, 저 산소에 다녀왔어요. 아 산소에 갔다 왔나? 네. 시어머니만 홀로 있다. 또 잘 갔다 왔나? 네, 잘 갔다 왔어요.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다. 아들 어디 갔어요? 어딜 놀러 갔지 뭐. 내가 집 보고 있으라 했는데. 없어. 어디 갔겠는 몰라. 안 그러면 산소랑 같이 갔지. 자기 집 본다고 있었잖아. 매사 무심한 아들 때문에 며느리 볼낯이 없는 시어머니다. 다음 날 뱃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남편 유수 씨. 얘들아, 어디 갔노? 예. 왜요? 배가 많이 아프다. 배가 많이 아파요. 매일 어디 갔노? 내일 한번 찾아볼게요. 며칠째 화장실 가는 걸 힘들어 하시더니 탈이 난 모양인데 여보! 고령의 노인에겐 심각한 문제.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일이거니와 다른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 아이고, 어디 갔노? 며느리인데 전화나. 아이고, 며느리 전화를 안 받네. 아이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예, 삼정해 좀요. 예, 예. 운전을 못하는 남편 유수 씨가 급한 마음에 콜택시를 불렀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한참 만에야 도착한 택시. 어머니 가는 병원이며 먹고 있는 약들이며 전부 아내가 알고 있건만 생각지 못한 상황에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내달린다. 많이 아파요, 배가. 많이 아프지. 이런 상황이 처음인 아들 유수 씨. 병원에 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기만 하다. 잠시 후 병원 진료를 받은 어머니. 다행히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추가적인 치료도 필요하다는데 어머니가 이리 고생하는 동안 아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누구한테 전화했노? 집사람들한테 전화 안 받아요. 어디 갔다 왔는데 어머니 아파가지고 저러저러는데 좀 듣고 오지 병원에. 아이고 참 희한하다 희한해. 예? 아이고, 니 왔으면 됐지 뭐.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지만 아들 유수 씨는 처음 겪은 상황이 당혹스럽고 속상하기만 하다. 그 시각
시내에 있는 또 다른 병원. 왼쪽 무릎만 계속 가만히 있어도 아프시면서. 아내 선희 씨도 치료를 받고 있다. 장기간 노동 때문에 생긴 근육 파열. 그 통증이 심해져서 아침 일찍 병원에 나섰던 것. 이거 잠깐 오는 것도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놔니까 그 집에 일은 다 팽개 쳐놓고 그래가 오는 거죠. 가게 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왔던 치료.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리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식사 시간에 맞춰 오느라 치료도 서두른 선희 씨. 점심때 맞춰 집에 도착했는데 웬일인데 집에 계시게? 아니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많이 아픈데 뒷 변을 못 봐가지고 저리 고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봐. 뭐 얼마나 안 좋으시길래 사람을 보자마자 저 난릴까.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아유 배가 많이 아파가 아들가 병원에 갔다 왔다. 그냥 조금 아프신 줄 알았는데 병원까지 갈 정도였어요. 아 아파가지고 병원 갔지. 큰일이네 이러고. 왜 많이 아프면 죽지? 왜 죽어? 나이가 많잖아 이제 죽을 나이가 됐잖아. 손자 손녀들 다야 결혼해가지고 낳고 하는 것까지 다 보고 돌아가셔야지. 뭔 소리 합니까? 그러면서 좋지. 그래 뭐 아파도 자꾸 안 아파야지. 그러면서 좋지만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아? 하필이면 이럴 때 병원에 다녀와서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을까. 죄송스러운 선희 씨. 마음이 무거운데 아유 어디 갔다 왔는데? 내한테도 연락이라도 해놓고 갔다 오지. 아이고 참 당신하고 살라 했길래 내가 참 아유 골머리가 아프다 골머리가 아파. 와 골머리가 아픈데? 나는 내 딸은 한다고 하는데. 엄마를 내가 볼 수 있나? 당신이 끝까지 봐. 내 며느리 됐는데 많이 봐주고 많이 해야지. 내가 뭘 못하는데 당신 집안일 있으면은 내가 운전 다 하고 다니지. 내 어머니 병원 가자면 병원 가지. 집안일 다 하지. 식당 일이야 배 일이야 엄한 거 다 하는데 내가 어쩌라고. 그럼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어 간다. 나는 막 어디든 가볼 때 이래가지고. 평소와는 다른 아내의 반응에 유수 씨는 당황스러운데 내가 안 한 게 뭐 있다고. 뭘 잘못한다고. 선희 씨는 억울하고 분하다. 미루고 미뤄서 갔던 병원이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고작 하루 시어머니 못 모신 게 그리 큰 죄일까. 아내가 어떤 몸 상태와 마음으로 사는지 관심 없는 남편의 타박. 선희 씨의 마음을 산산이 부순다. 나는 친정 어른들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엄마 잠깐 안 봤다고 저래 성질을 냈겠다. 그래 속이 상하네요. 일 부려먹을 줄만 알았지 아내 마음 살필 줄은 모르는 남편. 고작 이런 대접 받자고 아둥바둥 살아온 건지. 선희 씨, 지난 세월이 한심스럽다. 어머니 어제는 병원 가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병원 간다고 어머니 병원 가는 걸 못 해드려가지고. 택시 타고 갔다 와가지고 괜찮더라. 괜찮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불편한 기색 없이 괜찮다 얘기해 주시니 그저 고맙고 감사한데. 싸도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다. 부부끼리 뭐 어떻게 하겠노. 뭐 그래도 살아야지 왜 안 오. 네, 알았어요, 어머니. 선희 씨와 남편의 부부 싸움을 들었던 시어머니.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아들 내외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죄송스럽기만 한데 아직도 남편에 대한 화는 풀리지가 않는다. 어디 갔다 왔나? 요 배요 뭐 잠시 갔다 왔어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고기는 못 잡고 내일쯤 돼야 나갔네. 바다 사정만큼 며느리 마음도 알아주면 좋으련만 내가 다 이약 다 들었다. 며느리가 싸웠는 거. 뭐 싸움이에요. 싸움 안 했어요. 어머니 아픈데 병원에 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화를 냈지. 뭐 내가 뭐 화낼 게 뭐 있는 게. 네가 그러면 그렇지.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네가 날 한번 비운에 덮고 간 역사가 있나? 생각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막힌다. 그래 며느리 화가 나지. 어머니 말이 틀린 게 없다. 그동안 어머니를 챙겨왔던 건 온전히 아내였다. 네가 며느리인데 잘해야지. 어머니를 통해 아내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도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는 것도 알게 된 유수 씨. 어머니도 알고 있는 걸 남편인 자신만 몰랐다니 머쓱한 마음에 자리를 피하는데 어머닌 이번만큼은 아들이 며느리를 보듬었으면 좋겠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유수 씨. 병원 간 줄도 모르고 아내가 오자마자 타박을 했으니 아내는 오죽 서운했을까. 부모들 있는데 시집 와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응? 자식들도 있는데 고생 많이 하고, 응? 자 다리도 아픈데 횟집도 해야 된다. 바다 나가 고기도 잡아야 된다. 부모가 아프니까 부모도 돌봐야 된다. 그리 고생은 여러 가지 막 고생을 많이 한다니까. 힘들어도 내색 않던 아내. 그래서 더 살펴볼 생각을 못했다. 언제부턴가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다 여겼고 성이 안 차면 화부터 냈다. 화나면 내가 또 화내는 그 내 자신을 또 미안하지. 미안한 것도 되게 많다고. 어찌 보면 부모님 향한 아내의 그리움이 커진 것도 자신의 탓인 것만 같다. 굴뚝 성질의 남편을 만나 마음의 위로 한 번 못 받았으니 이 미안함을 어찌 전해야 할까. 그날 저녁 선희 씨 덕장에서 말린 아기를 손질하고 있는데 눈치 보며 은근슬쩍 아내 곁에 자리를 잡는 유수 씨. 입은 못 대고 일만 거둔다. 선희 씨는 안 하던 짓 하는 남편의 모습이 의아한데 아이 병원에 가면은 내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지 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화도 내고 그랬는데 당신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내가 고생하는 건 다 안다. 평생 가야 못 들어볼 거라 생각했던 말. 남편의 진심이다.